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중에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1세대 다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2주택이거나 또는 1세대 3주택인 자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중과 배제되는 주택과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빠지는, 자,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제공되는 이 소규모 주택이 있는데, 그 소규모 주택은 바로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 소규모 주택 자체의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되는 조커 같은 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과 배제만 되는 주택, 즉 그 주택에 양도함으로써 그 주택의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고, 이 중과 배제 주택 그 자체에 대해서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과 배제 주택은 크게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종류가.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그 활용되고 있는 매입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등록하는 이 장기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중과 배제 주택을 바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 그 소재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정 요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 자, 그러면 1세대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해당 주택, 즉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냐? 자, 매입한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임대주택 수라든지 공시가격이라든지 등록기간이라든지 뭐 임대기간이라든지 뭐 임대료 증가율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바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그 장기 임대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했든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든, 자, 불문하고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대가 서울시에, 자, 강남구에 주택 하나 갖고 있고 노원구에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자,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다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원구에 있는 주택이 바로 공시가격이 6억 원입니다. 자, 이 공시가격은 바로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 즉 이 노원구에 있는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이 노원구에 있는 이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다. 자, 얘는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는 거죠.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봐서 이 노원구 주택 2는 중과 배제주택이 해당이 돼서 이 노원구에 소재한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그랬을 때는 이 노원구에 있는 주택이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 자체가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노원구에 있는 그 주택 2가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이랬을 때는 바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소규모 주택과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소규모 주택이든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든 그 소규모 주택 자체, 장기 매입 임대주택 그 자체를 양도를 했을 때는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소규모 주택은 한 가지 혜택이 더 있죠. 자, 바로 이 소규모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를 할 때 그 다른 주택이 중과 적용될 때 그 중과 적용 주택수에 소규모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지역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이 중과되지 않거나 또는 중과세율이 적게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기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 중과 배제 주택은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만 중과 배제가 되는 거고 그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 즉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한다. 얘는 당연히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규모 주택같이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서 강남구에 있는 주택 하나가 양도세가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중과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 매입 임대주택 자체 양도에 대해서만 중과가 배제가 되는 거고 그 장기 매입 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를 한다. 그리고 그 다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바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중과 배제주택으로서 그 주택 자체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세대 2주택으로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를 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그 다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1세대 다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 무엇이냐? 자,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의무 임대 기간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그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서 임대주택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 요건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고, 자,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이라든지 뭐 임대료 증가율이라든지 그러한 요건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으로서 임대주택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세법 제186조에 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즉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자, 그러한 규정이 어디에 규정하고 있냐? 우리 소득세법 제16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관할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관할하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군구청 주택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세무서에 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 주택과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즉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두 군데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이제 시군구청 주택과에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신청에 의해서 한꺼번에 사업자 등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 요건, 첫 번째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은 공시가격과 의무 임대 기간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한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 등록 기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의무 기간 등이 차이가 나는데, 자, 우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자, 그래서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 전날인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 자, 전용면적은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자, 공시가격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의 공시가격이, 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자,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 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죠.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임대 개시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이고, 자,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면, 자,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는 기간, 이 기간을 의무 임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거죠.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자, 그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갱신할 때 이 임대료 갱신율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호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전용면적은 해당 사항 없고 공시가격이 임대 개시 시점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 5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율, 임대료 갱신할 때 임대료 증가율 상승률이 5% 이하인 5% 룰을 다 충족이 됐다. 그러면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13일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건과 모두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며 의무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인데, 자, 2018년 4월 1일부터 9월 13일 사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서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만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돼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바로 이제 2018년 9월 14일 이후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바로 어떠한 때냐? 자, 2018년 9월 13일 일명 9.13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자, 9.13 발표 대책 이후인 9월 14일 이후부터 새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중과 배제를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과 다 똑같은데, 자, 뭐 임대주택수 1호 이상, 전용면적 규제 없고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임대 개시 시점에 수도권 밖 3억 이하, 그 다음에 의무 임대기간 8년 이상, 뭐 임대료 증가서 갱신할 때 임대료 증가율 5%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더 늘어난 게 9.13 대책으로 인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이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2019년 9월 14일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중과 배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중과 적용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이전, 그러니까 9월 14일 이전, 즉 2018년 9월 13일까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9월 14일, 2018년 9월 14일 이후 또는 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 17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요건 충족이 되면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기간이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사이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바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새로 취득을 해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바로 2019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전, 즉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을 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 이런 여러 가지 5% 룰이라든지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상 공시가격 요건이 충족이 된다. 자, 그러면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2018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대 변혁이 오게 됩니다. 자,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제 70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 70대책에 의해서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없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가 있고 장기 임대주택 8년짜리가 있는데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은 폐지가 되고 장기 임대주택 8년짜리 중에서 여러 가지 주택,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임대주택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을 없애버린 것으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자, 바로 뭐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도 적용받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되지 않고 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매물이 안 나오는 즉 동결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자, 매물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자, 그렇게 되면 투기꾼 잡겠다고 양도세 중과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이 가격이 주택 가격이 나오지 않고 이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등록하면 8년 동안 주택 매각을 의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매각을 못하게 되죠. 주택 매각을 못하게 되면 시장에 주택이 나오지 않고 공급이 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요 초과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자,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완전히 바보 같은 초등학생도 이거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제도를 설계하고 이런 제도를 들여왔다 그러면 그 당시 참모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책임지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본인들이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 그러니까 투기꾼, 자, 이러한 임대주택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투기꾼이 더 양성되는,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폐지를 하고 전면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 4년짜리를 이제 폐지를 하고, 자, 8년 동안 5% 동안 임대료 상승 5%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간 세입자는 8년 동안 전세보증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 임대차 3법을 뭐 만들어서 4년 갱신할 수 있죠. 4년으로 축소해버리고, 자,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임대 등록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세보증금 걱정할 수 없이 살 수 있었던 이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보증금 폭탄에 맞게 된 거죠. 자, 지금 전세보증금이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 시점까지 지금 임대주택 8년 이 제도가 유지됐다 그러면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굉장히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 물론 이 뭐 주택을 뭐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공급이 안 돼서, 물론 수요가 초과되는 상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세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전의 양면, 두 면을 보지 않고 동전의 한쪽 면만 봐서 한쪽 면이 나쁘다고 해서 한쪽 면이 좋은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린다. 자, 이런 제도들은 이제 좀 정책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단시간에 제도를 만들었다가 뭐 필요하면 만들었다가 필요 없어서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하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성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태에서 지금 이제 임대차 3법 들어왔죠. 자, 2년짜리에서 이제 4년으로 늘렸는데, 자, 2년 살고 뭐 갱신한다고 해도, 자, 그 다음도 지나면 이제 전세보증금을 폭탄이 돼서 전세보증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년짜리 전세 세입자가 전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4년으로 줄여놓은 게 과연 정말 우리 세입자들,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똑같은데, 요 9.13 이전까지 9월 14일 이전 9.13까지 살펴봤던 이 제도까지 다 똑같은데, 바로 자,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바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70 대책으로 인해서 이 주택 유형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자체가 불가됐기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을 함으로써 중과 배제를 더 이상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를 이제 중과 배제 주택으로서 제외함으로써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이제 포섭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중과 배제 주택을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우리 조세법 총론에 배운 학생들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죠? 바로 소국과세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소국과세 금지 원칙, 우리 헌법에서 인정된 소국과세 금지 원칙에 전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제 중과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과 배제 혜택들을 유지를 한 겁니다. 자, 대신 이제 그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자, 이러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었죠. 2년이 더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에서 71명 70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임대주택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가 있었고 8년짜리 장기 임대가 있었는데, 자, 이
4년짜리 단기 임대는 이제 폐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중에서도 아파트는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이라든지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불가가 이제 불가 가능하지 않고, 자,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장기 임대주택,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되 의무기간 연장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서 공적 의무를 강화를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공적 의무 강화를 해서 규제를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지되는 유형. 자, 기존의 4년짜리 단기 임대, 자, 기존의 8년짜리 장기 임대 중에 아파트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폐지되는 단기 또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는 이제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고, 장기 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단기 4년, 장기 8년, 이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자진적으로 말소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진 등록 말소죠. 자,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 4년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 자, 그랬을 때는 과태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자, 이제 이 폐지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진 등록 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또는 등록 말소 시점, 뭐 자동 등록 말소, 자진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기존에 유지되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 주택으로서 여전히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이 대책을 통해서 이것도 무슨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기준 주택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의해서 기존 주택까지 전면적으로 세제 혜택을 박탈해 버린다. 그러면 소득과세 금지 원칙으로 헌법에 위배가 되고, 자,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를 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단기 임대 4년짜리는 완전히 다 폐지가 됐고, 장기 중 이 매입 임대 중에서 아파트는 폐지를 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만 유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폐지 유형에 따라서 자진 등록 말소로 허용이 되고 4년, 8년이 지나면 자동 등록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기간 중 임대료 상환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자, 어떠한 경우냐? 바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자진 또는 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초과과세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 제도는,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을 10% 추가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뭐 20%를 추가하고 법인세는 10%가 추가되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뭐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 이상이죠. 자, 이랬을 때는 중과 배제 주택으로서 그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데, 자,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의무 임대 기간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 다만 자진 등록 말소, 그러니까 자진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를 한다. 자, 그랬을 때는 1년 이내에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 배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진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2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가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임대를 한 경우죠. 그래서 단기 임대다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 4년 중 2년 이상을
임대를 했고, 장기 임대다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 8년 중 4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자 단기 임대 2년 이상, 장기 임대 4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로서 자진으로 등록 말소를 했다. 그러면 그 자진 등록 말소한 주택을 바로 1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 배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4년 8년이 지나서 자동 등록 말소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 양도하더라도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018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증 아파트는 양도세가 중과 적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 4년짜리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로 변경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와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기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기타 주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기타 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